일본은 지금 한일 관계 개선, 윤석열 정부에선 어렵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이른 시일 내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강제징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박 외교부 장관은 19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난 것은 4년 만이었습니다. 따라서 냉각됐던 한일 관계도 개선되리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이비프레스는 이 같은 기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매체는 22일 칼럼을 통해 한국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그 결실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칼럼 내용을 소개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과연 이루어질까?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와도 일본은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지금 상황으로선 관계 개선이 절대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은 한미 관계 개선에 이은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한일 관계가 얼어붙은 계기는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었다. 그로부터 10년, 한일 관계는 더 추락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와 일본 사이에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취임 초부터 위안부 합의로 약속됐던 한일 위안부 재단의 해산을 시사했다. 아베 당시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세 차례나 문 대통령에 대해 위안부 합의 이행을 직접 호소했지만 2019년 7월 위안부 재단은 일본의 동의 없이 해산됐다. 그 사실이 보도됐을 때는 한국에서도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한 것 아니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한일 양국의 국민 감정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한일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이 마지막이 됐다. 한국 사회는 문재인 정권 말기 이후 언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한일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으면 보도 프로그램 등에서는 정상 간 만남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번번이 의미 없는 만남만 이어지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을 내세웠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 한국인들 역시 일본 여행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한국인들이 무조건 일본을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본을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일 관계의 현안 사항인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서는 일본에 대한 시선이 험상궂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은 일본 측과의 진지한 대화다. 하지만 이와 함께 역사 문제에 매우 민감한 한국 사회를 정리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도 있다. 한국을 잘 아는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일 관계의 개선을 바라고는 있지만 관계 개선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며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그의 정권 운영을 보고 있자면 도저히 관계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정권이 출범한 지 불과 2달 정도밖에 안 된 시점에서 50% 이상이었던 지지율이 30% 선까지 떨어졌다. 대선에서 큰 힘이 됐던 지지층들도 이탈하고 있다. 인기 추락의 원인으로 인사 문제가 거론되지만 문제는 윤 대통령의 말실수인 것 같다. 평론가 진중권 씨는 윤 대통령의 실언은 후보자 시절부터 있었다며 대통령의 발언에는 주도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고 세련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니 국민이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한일 관계 개선을 한국 국민이 앞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는 늘 입이 화근이라고 한다. 외교의 기본은 대화다. 윤 대통령의 치명적 단점이 한일 관계의 미래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니 정말 복잡한 심정이다.